기전체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지 않아요. 딱 이것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 시작. 김부식의 삼국 사기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삼국 사기. 그리고 조선시대 때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시작. 고려사죠. 고려사. 이 두 개. 이게 다 기전체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전체라고 하는 것이 본기를 수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전을 수록하고 있고, 본기는 왕의 역사고 열전은 신하의 역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본기가 있고, 자 열전이 이렇게 있고, 지표 이렇게 있는데, 자 절대 오해하지 말 것.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을 다 본기에다 집어넣었죠.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사는 좀 다르죠. 고려사는 본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본기가 없고 세가가 있고 고려의 왕을 제후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전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우왕과 창왕 뭐로 본다? 신우와 신창으로 본다. 신돈의 아들로 본다. 그러면 신우와 신창은 세가에다 넣어요? 열전에다 넣어요? 열전에다 넣은 거죠. 신우, 신창까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고려사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돼요. 알겠죠? 네, 이 정도 접근하면 되겠고요. 그 밖에 기전체는 약간 사로 끝나는 책들이 좀 기전체 방식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조선 후기 때 혹시 해동 역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자,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들어보셨죠? 발해고도 기전체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 소방에서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방에서 많이 언급됐건 좀 아닌 거고, 이거는 잘 많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알겠죠?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줘요. 알겠죠?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오케이. 자, 이제 편년체 가볼게요. 편년체는 연대순으로 쭉 편찬하는 겁니다. 알겠죠? 연대순으로.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뭐뭐뭐 실록, 뭐뭐뭐뭐 전류, 뭐뭐뭐뭐 통감, 이런 책들이 편년체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대표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고려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근데 고려왕조실록은 현존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대표적인 게 고려사 전료 같은 게 있고요. 통감은 무지 중요한 책이 하나 있죠. 성종 때 만들었던 서거정의 동국통감. 그렇죠? 이게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동국통감.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통이라는 것 자체가 쭉 통한 거 아닙니까? 편년체. 자, 우리 국학형님 혹시 일기 써보셨죠? 몇 학년까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좀 빨리 끝냈네요. 예, 그 일기가 바로 다 편년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기사 본말체 가볼게요. 기사 본말체.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 이렇게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파악한 책은요, 우리가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책은 딱 하나예요. 조선 후기의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연려실 기술. 그래서 기술할 때 기 이렇게 연결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조은 형님 괜찮아요? 기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목체에 갑니다. 강목체는 강, 대강, 목, 세목. 대강은 이제 큰 주제를 서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론적인 내용들이 강에 많이 수록됩니다. 목은 이제 구체적인 세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요, 다 성리학적 명분론이 반영이 되는 책들이에요. 자, 강목체를 처음 서술한 사람이 중국에 주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그 주희의 뭐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중국 책이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강목체가 우리한테 전해졌고, 강목체로 서술되는 모든 방식은 성리학적 명분론. 알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성리학적 명분론을 일각한 강목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고. 이거 무지 중요한 책이죠. 동사 강목. 알겠죠? 자, 한번 질문 대답해 봅시다. 동사 강목은 성리학적인 명분론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동사 강목은 아주 중요한 특징,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테지만 지금 먼저 조금 언급할게요. 단군 다음에 기자 다음에 위만을 부정하고, 자,
준왕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준왕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위만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살려는 드릴게. 기억나죠? 그래서 준왕이 남아에서 뭐로 이어진다? 진, 사만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고조선의 역사는 사만으로 이어진다. 이걸 바로 사만이 우리의 정통이다. 괜찮아요? 사만이 우리의 정통이니까 사만을 계승한 나라가 삼국이잖아요. 그러면 삼국이 어떠한 한 나라 중심으로 우리를 정통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김부식은요. 삼국 사기에서 신라가 정통으로 봤네요. 신라 중심으로 서술을 했네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신라만이 중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은 어떠한 한 나라가 정통은 아니다. 무통이에요. 무통. 알겠죠? 삼국 무통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질문대답. 이렇게 삼한 정통론과 삼국 무통론은 중국에서 서술한 내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의 역사를 설명할 때 우리를 이렇게 설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찬성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다. 성리학적 면분으로 입각한 책이긴 하지만 중국 중심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다. 객관적인 실증적인 조선후기의 역사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 안정복의 스승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실학자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 그래서 이익도 이런 삼한정통론의 입장이 있었고 그것이 안정복으로 집대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소방직에서는 동사 강목, 동사, 연료실 기술, 발해고 이런 것들 그렇게 자세히 안 풀어요. 자세히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건 구급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트렌드 아시죠? 작년, 재작년부터 문화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문화사 문제 작년에 시험장에서 봤죠? 인물사 문제로 봤죠?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역사서 문제예요. 알겠죠? 여기에 변별력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해볼게요. 고려사는 강목체예요? 기전체예요? 기전체. 삼국사기도 기전체. 동국통감은요? 편년체. 연료실 기술이 기사본말체가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자, 이제 상고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잠깐 좀 칠판 좀 지우고 상고사 본격적으로 갈게요. 자, 이제 12쪽에 이제 상고사 파트 이제 1번부터 갈게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큰 핵심적인 자, 정리부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방식은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는 방식은 기본 이론 때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걸 똑같이 반복하기에는 좀 소모적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특정한 주제를 잡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질의응답식으로 좀 할게요. 일방적으로 저 혼자 쭉 하면 약간 재미도 좀 떨어지고 약간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가면서 근데 본인이 대답하지 못한 거는 아, 내가 좀 저게 좀 약하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알겠죠? 네, 가볼게요. 자, 집터부터 갑니다. 지금 여기에 필기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형님처럼 우리 따로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걸로 준비해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걸 갖고서 나중에 자기의 이제 필기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 방식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본인이 필기 노트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그냥 써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이른바 단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일. 알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A4 용지 같은 데에다가 연습장에다 한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필기노트에 옮겨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필기노트에다가 처음부터 적어버리면은 다시 한번 또 쓸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옮겨 적는 것도 괜찮겠다. 알겠죠? 예. 자, 준비됐죠? 갑니다. 집터.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구석기 때에는 집이 있다 없다? 있지요.